자, 캐스팅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워왔던 부분 등에 일부 있었습니다. 자, 캐스팅을 어떻게 했었냐? 인티저 타입을 플로트로 바꿨다. 그리고 인티저 타입을 더블로 바꾸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스태틱 캐스팅을 이용해 갖고 해왔습니다. 자, 11장에서는 A 타입의 클래스를 B 타입의 클래스로 바꾸는 것. A 타입의 클래스를 B 타입의 클래스 타입으로. 자, 여기서는 빌트인된 타입이 나오네요. 자, 빌트인된 타입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앞에 있던 타임 클래스 또는 스트링 클래스 이런 것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를 빌트인된 타입, 인티저 캐릭터 더블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바꾸는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캐스팅 오퍼레이터를 써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오퍼레이터들 마냥 non-static member 펑션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퍼레이터는 static member 펑션으로는 만들 수가 없다. 자, 마찬가지로 캐스팅 오퍼레이터도 static member 펑션으로는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캐스팅 오퍼레이터는 리턴 타입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서브는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프로토타입에서 자, 오퍼레이터, 캐릭터, 포인터, 즉 배열이 되겠죠. 자,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가 함수 이름입니다. 여기까지가 함수 이름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까지가 함수 이름이다. 자, 어느 형태로 바꾸느냐? 이 함수가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 이 함수가 소속된 클래스, 이 타입으로부터 문자열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문자열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쓰느냐? 자, 프로토타입, 그리고 함수의 정의, 캐스팅 오퍼레이터의 정의가 끝났다.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써왔던 것만 스태틱 캐스팅을 해주면 됩니다. 스태틱 캐스팅, 캐릭터 포인터, 즉 문자열로 바꾸겠다. 어느 거로부터? 이 안에 있는 S라는 객체로부터, 이 객체로부터 문자열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문자열로 바꿔요. 또는 이 아랫줄에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 객체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 함수, 오퍼레이터, 캐릭터, 별. 요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요 함수를 호출했어요. 요걸 쓰던 이걸 쓰던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구동이 됩니다. 다만 코드 내에서 좀 더 가독성 있게 보이려면은 이렇게 써야겠죠. 위에 있는 문장 마냥. 그러나 이것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아랫줄 형태로 바꿔서 컴파일러는 컴파일을 수행한다. 또는 아래와 같이 자, A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함수 이름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아래쪽은 여기까지가 함수 이름이 됩니다. 어디로? 인티저 타입으로 바꾸는 겁니다. 인티저. 아래쪽은 other class라는 타입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A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인티저 타입, 그리고 또 다른 클래스 타입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예전에 여러분들이 캐스팅 오퍼레이터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잠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캐스팅을 했다 라고 하면은 요 캐스팅, 이 밑줄 쳐진 이 지점에서 템포러리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S로부터 문자열로 바꾼 이 결과가 이 템포러리 메모리 공간의 데이터 영역에 들어간다. 자,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지난번에 중간 시험에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템포러리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서 이 안에 캐스팅된 결과가 들어간다. 여기서 캐스팅된 결과는 문자열이 되겠죠. 문자열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L밸류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예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해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이 뭐냐? 자, S라는 것은 자, 여기서 예를 들었습니다. User Defined 타입인 스팅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다. 근데 그 객체를 출력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shift 연산자, shift 오퍼레이터를 써야 되겠죠. shift 오퍼레이터 어떻게 썼나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바꾸느냐? 어떻게 바꾸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바꾸겠네요. 요 문장을 컴파일러는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객체. 왼쪽에 있는 객체.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객체. 이런 형태로 컴파일러는 바꾼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의되어 있는 부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IOStream 모듈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 빌트인된 타입에 대해서만 출력하는 오퍼레이터 shift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IOStream 모듈 내에. 이건 이미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왔냐? 자, 대문자 스트링을 위한 shift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shift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야지만 이게 출력이 됐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캐스팅 오퍼레이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얘를 먼저 캐스팅을 해줍니다. 묵시적으로 컴파일러가. 비록 설사 이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즉 스트링을 출력할 수 있는 이 shift 오퍼레이터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캐스팅 오퍼레이터를 먼저 수행을 합니다. 캐스팅 오퍼레이터를 먼저 수행한다. 그래서 요게 만들어져 있다면은 캐스팅 오퍼레이터가 먼저 수행이 된다. 그러면 캐스팅 오퍼레이터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럼 이 결과가 뭘까요? 문자열이 됩니다. 문자열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캐스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얘는 cout 그리고 새로운 타입으로 변경된 문자열이 될 겁니다. 문자열. 이런 문자열로 바뀌어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자를 처리하는 또 오퍼레이터가 빌트인된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된 오퍼레이터 시프트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얘를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오퍼레이터들이 쭉 있는데 연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건 뭐냐? 캐스팅 오퍼레이터다. 설사 시프트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캐스팅 오퍼레이터를 먼저 구동시킨다. 자, 캐스팅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얘를 먼저 구동시킨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결과가 뭘까요? 여기는 스트링 클래스로부터 만드는 객체지만 캐스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이 결과는 오른쪽에 문자열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겠죠. 문자열은 이미 스탠다드 C++가 만들어 놓은 시프트 오퍼레이터가 있다. 그래서 이게 구동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 만약에 캐스팅 오퍼레이터가 없다. 자, 51 다음 여기 있는 거 마냥 이게 없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오퍼레이터 시프트 연산자 새롭게 정의한 시프트 오퍼레이터가 구동이 된다.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거랑 시프트 오퍼레이터와 여러분들이 정의한 시프트 오퍼레이터와 캐스팅 오퍼레이터가 함께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얘를 먼저 캐스팅 오퍼레이터를 구동시킵니다. 캐스팅 오퍼레이터를 구동한 결과는 요 오른쪽이 결과가 문자열이 되는 거죠. 문자열, cout 그리고 문자열. 이것은 빌트인된 타입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있는 놈이다. 요게 호출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캐스팅 오퍼레이터와 빌트인된 타입에 대한 시프트 오퍼레이터 이게 연속으로 구동이 됩니다. 자, 여기 뭐냐? 이것을 갖다가 묵시적으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스트링 타입의 객체 s를 문자열로 바꾼 후에 문자열로 바꾼 그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력을 하게 된다. 자, 여기서 센시티브
텍스트라고 합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이 문장에 따라서 컴파일러는 민감하게 작용한다. 자, 컴파일러가 생각하기에 S 타입, 이건 유저 디파인드 타입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우선 캐스팅 오퍼레이터를 찾는다. 캐스팅 오퍼레이터 찾았는데 있다. 그 캐스팅 오퍼레이터를 구동시킨다. 캐스팅 오퍼레이터가 구동된 결과는 문자열이다. 이 문자열을 출력하는 Cout은 이미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존재를 한다. 그럼 이거를 구동시킨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오버로딩 함수 shift 오퍼레이터는 구동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캐스팅 오퍼레이터가 있는 경우에. 자,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캐스팅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예제가 없어 보이네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어떻게 만들었냐?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스팅이라는 클래스 타입 있다. 클래스 타입. 물론 컨스트럭터가 있네요. 문자열을 가져와서, 자, 헬로 월드가 있으면 문자열을 헬로 월드로 갖고 와서 이 크기에 하나를 더 더해서 크기를 동적 할당을 한다. 어디에? 포인터에. 그리고 1:1 카피를 한다. 스트링 카피를 통해 갖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요놈이 캐스팅 오퍼레이터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 마냥 리턴 타입이 없어요. 리턴 타입. 리턴 타입이 없다. 리턴 타입이 없다. 그 대신 리턴을 한다. 자, 잘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스태틱 캐스팅을 해줬네요. 뭘? 오브젝트. 요놈을. 그럼 결과가 뭐가 될까요? 결과가 뭐가 될까요?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칸에서 컴파일러는 얘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 칸을 다음과 같이 바꿉니다. 컴파일러는 오퍼레이터 오브젝트 점 오퍼레이터 캐릭터 별 그리고 오브젝트로 바꿉니다. 요 문장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문장을 이렇게 바꾼다. 그래서 해당되는 함수를 찾아간다. 찾아보니까 여기 있다. 그리고 포인터, 얘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리턴을 시킨다. 그럼 그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앞에 나온 것이 캐스팅 오퍼레이터는 리턴 타입이 없다. 그리고 호출될 때는 캐스팅 오퍼레이터 이런 형식으로 쓴다. 어디서부터? 오브젝트로부터 캐릭터 배열로 변환하는 것. 이 변하는 결과는 어디로 갈까요? 템포러리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템포러리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져서 오브젝트 캐릭터 배열로 변경된 결과가 심어져 있다. 그럼 이 가운데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의 결과물은 뭘까요? 문자열이 되겠죠. 문자열은 Cout 출력을 한다. 그 문자열에 대한 Cout shift 오퍼레이터는 빌트인된 타입으로 존재를 한다. 따라서 그 빌트인된 shift 오퍼레이터를 호출한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전에 설명드렸던 캐스팅 오퍼레이터보다 더 많이 쓰는 컨버전 컨스트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컨버전 컨스트럭터는 말 그대로 컨스트럭터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게 컨스트럭터가 뭐가 있었나요? 디폴트 컨스트럭터, 카피 컨스트럭터,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서 배우는 컨버전 컨스트럭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컨버전 컨스트럭터는 이놈이 캐스팅까지 함께 해주는 컨스트럭터입니다. 자, 특정 타입의 객체로부터 다른 클래스의 타입으로 바꾸는 일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 S1이 있네요. 스트링 타입의 S1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이 안에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자열로부터 객체의 구성을 만들 수 있다. 객체를 만들 수 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것 마냥 또 컨버전 컨스트럭터가 있을 경우에는 얘가 먼저 수행된다. 얘가 먼저 수행된다. 자, 컨버전 컨스트럭터와 앞에서 설명드렸던 캐스팅 오퍼레이터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 다음 예제 스트링 클래스라는 부분에서는 컨버전 컨스트럭터만 있네요. 컨버전 컨스트럭터만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 마냥 컨버전 컨스트럭터 또는 캐스팅 오퍼레이터 이 두 개가 연산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컴파일러는 컨버전 컨스트럭터 또는 캐스팅 오퍼레이터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다. 그래서 이게 있다면은 이놈을 호출한다. 자, 두 개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컨버전 컨스트럭터와 캐스팅 오퍼레이터가 두 개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두 개가 있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드 내에서는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컨버전 컨스트럭터 또는 캐스팅 오퍼레이터가 있다면은 이놈이 가장 먼저 수행된다. 다른 오퍼레이터에 비해 가장 먼저 수행이 된다 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트링 클래스에 대한 예를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스트링 클래스에는 다음과 같은 시프트 오퍼레이터가 있네요. 여기 정의되어 있고 들어올 수 있는 놈은 스트링 타입에 대해서만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보면 첫 번째 15번째 줄에 있는 것. 자, 이게 컨버전 컨스트럭터입니다. 컨버전 컨스트럭터. 즉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그 문자열을 스트링 타입으로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자, 문자열이 들어와서 스트링 타입으로 바꿔주는, 스트링 타입의 객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컨버전 컨스트럭터입니다. 물론 디폴트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 컨스트럭터 역할도 함께 해주고 있어요. 자, 다음은 16번째 줄은 카피 컨스트럭터가 있네요. 자, 스트링 타입의 객체를 받아서 스트링 타입의 객체로 전달하는 것. 자, 그리고 이것을 항상 레퍼런스로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디스트럭터가 있고 그 다음은 일반적인 오퍼레이터 함수들이 있네요. 할당 오퍼레이터. 자, 앞부분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는 연산자 오퍼레이터. 그리고 not 오퍼레이터. 자, 현재 이 스트링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에 비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비어 있느냐 물어보는 함수예요. 자, equality 오퍼레이터. 그리고 오른쪽이 크다는 오퍼레이터. 이게 있네요.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자, not equality, inequality 오퍼레이터입니다. inequality 오퍼레이터. 그리고 왼쪽이 큰 것. 그리고 오른쪽이 크거나 같은 것. 그리고 왼쪽이 크거나 같은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이 의미는 뭐냐? inequality 오퍼레이터.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같지 않냐라고는 같냐라고 하는 거에 반대 개념입니다. 같냐라고 하는 것. 즉, 안에 this 포인터가 있죠. right 쪽, left 쪽, 왼쪽, 오른쪽 객체가 같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결과에 반대 결과를 리턴하면은 이게 inequality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즉, equality 오퍼레이터에 반대되는 것. 자, 그게 inequality 오퍼레이터. 그러면은 오른쪽이 크냐라고 물어보는 오퍼레이터는 뭐에 반대일까요? 이게 뭘까요? 이것은 left가 더 크다. 이걸 물어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left, right. 이것은 left가 더 크냐고 물어보는 것은 이 아래 구문과 같이 요 연산자를 호출합니다. 이 연산자는 뭘까요? 앞에 정의되어 있던 요 연산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이 연산자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리턴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의 뜻을 아직 이해하기 어렵다면은 레프트 쪽 객체 이것이 크다 라는 오퍼레이터, 라이트 이거하고 뭐하고 똑같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라이트, 레프트 요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요 오퍼레이터를 호출하면은 요 오퍼레이터, 즉 요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이 크냐 라는 오퍼레이터 어디 있나요? 오른쪽이 크냐?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이 크냐는 오퍼레이터. 그거의 반대가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냐? 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론 왼쪽이 크거나 같냐는 요 오퍼레이터의 반대가 되겠죠. 반대. 자, 여기서 나온 거 마냥 자, 로지컬 오퍼레이터 또는 관계형 오퍼레이터 크거나 같냐 이런 것들은 equality 또는 오른쪽이 크냐 not 오퍼레이터 요것만 정의를 하면은 즉
요 세 개만 정의를 하면은 나머지 요거를 잘 꾸며 놓으면은 한꺼번에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어요. 정의는 요것만 해주면 된다. 나머지는 정의된 세 개의 오퍼레이터를 조합하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합하면은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오퍼레이터들이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첨자 오퍼레이터. 자, L 밸류 쪽에 해당되는 것. L 밸류니까 당연히 기록을 하기 위해서 첨자 오퍼레이터를 쓴 거네요. 따라서 리턴은 레퍼런스로 리턴해야 됩니다. R 밸류로 쓰기 위한 첨자 오퍼레이터는 값을 읽기 위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읽기 위해서니까 밸류로 리턴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연산자가 있네요. 특별한 것. 자, 이게 뭘 하는 거냐? 자, 문자열에서 시작점, 그리고 시작점부터 몇 개의 글자를 가져와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가져오는 거야. 만약에 헬로우라는 단어가 있다. 헬로우라는 단어가 있다. 헬로우는 단어가 있다. 그런데 오퍼레이터 이걸 썼다. 어디서부터? 2부터 두 글자. 그러면 0, 1, 2. L이 되겠죠. L부터 시작하는 두 글자. LL이 결과가 나오겠네요. LL. LL이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 포인트, 끝 포인트. 이게 아니라 시작점으로부터 몇 개의 글자. 의미하는 것이 요 동그라미, 둥그런 괄호의 오퍼레이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프라이빗 데이터는 아까 예제에서 나온 것 마냥 배열의 크기, 그리고 배열의 메모리 영역을 가리키는 포인터,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함수, 이걸 뭐 하는 거냐? 이 함수 내에서는 스트링 카피를 해주는 겁니다. 스트링 카피. 카피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S2에 있는 문자열을 S1으로 카피하는 그런 역할이 들어가 있는 함수가 setString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카피 컨스트럭터가 있네요. 앞에서 예제에 나왔던 것 마냥 우선 문자열의 길이를 할당을 하고, 그리고 그 크기만큼 스트링 카피를 해준다. 그 디스트럭터는 동적 메모리 할당이 있었다. 어디서? 안 보이나요? setString에 있습니다. setString에 가면은 동적 메모리 할당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자, 문자열을 가져와서 그 크기만큼 메모리를 할당한다. 디스 포인터에 SPTR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을 카피하고 마지막에 널 캐릭터를 집어넣고 없다면 집어넣는, 이게 setString입니다. 여기서 동적 메모리 할당을 썼어요. 즉 결론은 뭐냐? 이 SP 포인터는 이 클래스 내부에서 동적 메모리 할당이 됐다. 그러면은 종료될 때 해제를 시켜줘야겠죠. SPTR에 대해서 딜리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할당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리고 더하기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이따 코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mpty, 문자열이 비어있냐? 이 말의 뜻은 뭐냐? 여기 있는 거 마냥 length가 0이다. length가 0이면 SPTR이 가리키는 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열의 크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 문자열이 아무것도 없는 것. empty냐, 비어있냐 물어보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length가 0이면 당연히 메모리 공간에 SPTR이 가리키는 곳은 없겠죠. equality 오퍼레이터, 같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string compare를 해줍니다. this 포인터의 SPTR이 내용과, 그리고 right에 있는 SPTR, 이것을 문자열을 비교를 합니다. 0이면 뭐라 하겠어요? 는 0이라는 것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문자열이과 여기 있는 문자열이 모두 같다. 이것도 헬로우면 이것도 헬로우였을 경우에 0이 된다. 만약 0이다. 그럼 참이냐 거짓이 리턴이 될 겁니다. 참이냐 거짓이 리턴이 될 거예요. 오른쪽이 크냐? string compare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이 크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오른쪽이 크면. 그 첨자 오퍼레이터. 이것은
L 밸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리턴 타입이 레퍼런스로 리턴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오른쪽 R 밸류 쪽에 해당되는 첨자 오퍼레이터입니다. 리턴이 밸류로 리턴이 됩니다. 자, 이거 어디서부터 몇 개의 글자를 가져오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이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 getLength 그리고 setString은 조금 아까 배웠습니다. 가져온 것의 크기와 동일하게 this 포인터의 SPTR의 메모리 공간을 동쪽으로 할당해 놓는다. 그 위치에 첫 번째 주소를 얘가 가리키겠죠. 그리고 1:1 카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출력에 관계되는 shift 오퍼레이터, 입력에 관계되는 shift 오퍼레이터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거꾸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S1이라는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뭘 가지고? happy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S1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만들 겁니다. 1단계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서 스트링 타입과 똑같이 프라이빗 영역과 퍼블릭 영역에 있는 모든 코드, 함수의 정의까지 다 이 데이터 영역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2단계 카피 컨스트럭터가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되겠죠. happy라는 것을 가지고. 자,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컨스트럭터입니다. 자, 문자열, happy라는 문자열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먼저 한 게 뭐냐? 문자열을 크기를 봅니다. 자, 문자열 가리키는 곳, happy라는 곳, s가 뭘 가리키냐? happy라는 메모리 영역을 가리킵니다. happy의 메모리 영역을 가리켜요. 근데 가리키는데 이게 널이었다. s 포인터. 즉 얘가 아니라 다른 0, 널, 원점을 가리켰다. 라고 하면은 얘는 수행될 필요가 없겠죠.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0을 가리킵니다. 0. 자, 우선 S1 객체를 만들어 볼까요? 자, 1단계 메모리 공간을 가져온다. 그리고 S1 이 공간에 스트링 클래스 타입에 있는 모든 것이란 프라이빗 영역과 퍼블릭 영역을 데이터 영역으로 그대로 갖고 온다. 함수도 정의까지 다 가져온다. 1단계. 2단계 happy라는 아규먼트를 가지고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됩니다. 자, 어디서 진행될까요? 여기서 진행됩니다. 자, happy라는 놈, s는 여기 나온 s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냐? happy라는 공간, 아규먼트로 전달받은 요 놈을 가리킵니다. 요 놈을 가리켜요. 첫 번째 엘리먼트. 자, 이 구문은 어떻게 바뀌느냐? 자, 예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s는 happy가 됩니다. 요 구문이 된다. 어디에서? 요 22번째 함수의 헤드 부분에서 요 구문이 완성이 된다. 즉 happy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요거를 s 포인터로 가리킵니다. s 포인터로 가리킵니다. 근데 s 포인터 이놈이 현재 이 happy의 h에 해당되는 주소 영역을 가리키는데 만약에 이 주소 영역 결과가 0이었다. 값이 s가 0이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아무것도 안 가리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포인터를 연결할 때 항상 포인터가 0 또는 널이었다면은 얘는 포인터는 만들어졌지만 아무 대상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만약에 같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같다 라고 하면 어디로 갈까요? 노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length는 0 되겠죠. 만약에 어떤 특정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0이 아닌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하면은 문자열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열이 있으니까 가리켰겠죠. 그럼 그 문자열 크기를 가져옵니다. happy 몇 글자인가요? 5글자죠. 5글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5글자를 length, 이니셜라이저를 썼네요. length는 어디 length인가요? 요 프라이빗 영역에는 length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디 있나요? 객체 S1에 있는 프라이빗 영역에 있는 length가 되겠죠. 자, 스트링 클래스의 length가 아니라 S1에 있는 length의 이 문자열의 크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많이 틀립니다. 클래스의 length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S1 객체의
프라이빗 영역에 있는 length로 문자열의 크기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length의 그 크기가 5가 되는 거죠. 5. 여기에 5가 됩니다. 자, 많이 틀리니까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set string으로 갑니다. set string. 뭐였나요? string copy를 하는 겁니다. happy라는 것이 왔어요. 자, 그럼 length. length는 뭔가요? this pointer. this pointer는 누구? S1 객체. 거기 뭐가 써 있었나요? 5가 써 있었습니다. 5 더하기 1. 6 크기만큼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한다. 동적 크기를 할당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포인터가 있습니다. PTR 있어요. PTR. 여기 누구를 가리키냐? length 5개의 공간을 조금 전에 동적 메모리 할당을 했죠? 동적 메모리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string, happy라는 공간에 있는 놈을 SPTR로 카피를 해라. SPTR은 앞부분에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했기 때문에 그릇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릇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여기에 happy가 기록되는 겁니다. happy. 이 happy가 기록된 위치를 누가 가리키냐? SPTR. SPTR은 어디에 있는 거냐? S1. 객체에 있는 SPTR이 조금 전에 만든 동적 메모리 할당 영역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자, 가리키고 난 다음에 뭐 다 종료되고 다시 컨스트럭터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가 끝이 났네요.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birthday가 S2에 들어가네요. S2. 그럼 S2도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S2. S2의 length. S2에 있는 length는 값이 얼마가 될까요? birthday 그리고 공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네요. 9개. 그리고 SPTR. S2에 있는 SPTR 포인터는 누구를 가리키냐? 동적 메모리 할당이 돼서 여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setString을 해갖고 birthday 한 칸 띄고 BIR day 그리고 끝에는 null character 이 부분이 들어가네요. 다음 S3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여기 있는 null 캐릭터가 아니라 현재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전달하네요. 즉 뭐가 전달되느냐? 이게 전달됩니다. SPTR은 요게 전달되는 거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 그 length는 0이가 되겠죠. 0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갈까요? 아닙니다. 얘는 뭔가 가리키고 있어요. 없을 뿐이지. 그러면은 yes가 됩니다. length는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죠. 자, 이쪽으로 가서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그리고 그 크기가 0이 된다. 잘 구분해보세요. 잘 생각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가서 0이 돼서 값이 length가 0이 된다. 0이 된다. 자, 쭉 넘어왔습니다. 출력을 해갖고 shift 오퍼레이터가 수행이 되겠죠. 여기 있는 shift, 출력에 관계된 shift 오퍼레이터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출력에 관계되는 거. 그럼 출력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다음 이제부터예요. 자, 20번째 줄 equality 오퍼레이터. 그럼 얘네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어떻게 S2의 오퍼레이터의 주인은 왼쪽에 있는 것, 즉 S2가 됩니다. 오퍼레이터 넣는 연산자 그리고 S1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해당되는 equality 오퍼레이터를 찾습니다. equality 오퍼레이터 어디 있나요? equality 오퍼레이터가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equality 오퍼레이터 여기 있습니다. 가져온 놈과 자 왼쪽에 있는 놈과 SPTR은 누굴까요? this 포인터의 SPTR입니다. this 포인터는 누군가요? S2가 되네요. this 포인터. S2에 있는 SPTR과 right는 레퍼런스 받았고 얘는 누구냐? S1이 되겠네요. S1에 있는 SPTR과 string compare를 합니다. 만약 같다면 0이 될 거예요. 0하고 같냐? Yes. 출력이 될 겁니다. 만약 틀리다면은
false가 리턴이 되겠죠. 어디서? 요 구문에서. 요 구문에서. 요 구문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만약에 이쪽이 더 크다. 그럼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어디서?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마이너스 값이 0과 같냐? No. false가 됩니다. false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쪽이 더 크다. 그러면 여기의 결과는 뭐가 될까요? 1이 됩니다. 1이 0과 같냐? No. false가 리턴이 됩니다. 같을 경우, 만약 같다. 그럼 여기는 결과가 0이 됩니다. 0이 0과 같냐? Yes. 그때서 Yes가 되는 겁니다. 이니퀄리티 오퍼레이터. 이니퀄리티 오퍼레이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잘 보세요. shift 오퍼레이터 하고 not equality. 요 구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디 있느냐? 찾아가 볼까요? 제일 앞부분에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this 포인터의 dereference. this 포인터는 누군가요? 얘가 되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 거기에 dereference 했으니까 결국에는 S2가 되겠죠. S2와 write S1입니다. S1. S1 객체요. 그것이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또다시 오퍼레이터를 수행합니다. 뭐? this의 자, 이 구문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this의 오퍼레이터 넣는 오퍼레이터 그리고 write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어디가? 29번째 줄이 29번째 줄에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this는 누구냐? S2의 객체의 주소 거기에 dereference 결국엔 이거는 뭐냐? S2가 되겠죠. S2 write는 누구냐? S1 equality 오퍼레이터입니다. equality 오퍼레이터 equality 오퍼레이터 그럼 equality 오퍼레이터는 어디 있느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 마냥 equality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결과가 yes였다. yes였다. 라고 한다면은 결과는 false가 되겠죠. 요놈이 yes가 됐다. 그러면 false가 돼서 리턴이 될 겁니다. 만약에 false가 됐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괄호 안에. 그럼 yes가 돼서 리턴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한다. 잘 한번 꼼꼼하게 짚어봐야 돼요. 꼼꼼하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 한번 해볼까요? 요거로 어떻게 될까요? 자, S2에 같거나 같냐라는 오퍼레이터. S1입니다. 그럼 어디 있나 볼까요? 오퍼레이터. 볼까요?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자, 들어가 봅시다. 들어갔는데 여기에 또 오퍼레이터가 있네요. 자, 이건 어떻게 바꾸냐? write. 점 오퍼레이터. 그리고 어디 가냐? this. this는 누구냐? S2. S2. 그리고 write는 누구냐? S1. S1이 됩니다. 이 오퍼레이터를 찾습니다. 이 오퍼레이터를 찾아요. 어디 있나 볼까요? 여기 있네요. 비교를 합니다. 아까와 같이 여기에서 이것이 크면은 이 안에 결과가 1이 되고 요것이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같으면 0이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0보다 작냐? 즉 마이너스 1이 값이 나왔냐? 라고 하면은 true가 리턴이 될 겁니다. true가 리턴이 될 거예요. true가 리턴이 된다면은 그 결과의 반대. 그 결과의 반대. 반대 결과가 리턴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매우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건 not equality operator.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결국엔 이걸 뭘 호출하느냐? S3의 오퍼레이터 not operator입니다. 아규먼트는 없고 31번째 줄은 이렇게 바뀐다. 자, 그 다음에 34번째 줄로 가볼까요? S3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S3, 비교가 아니라 할당이네요. 오퍼레이터 는 오퍼레이터 S1 이 구문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자, 요 구문이 어딨나 볼까요?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자, 넘어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write 요겁니다.
S1. S1의 주소. S1의 주소와 this는 누군가요? S3. 얘 주소. 포인터와 포인터를 비교를 했어요. 포인터와 포인터를 비교를 했다. 만약 같다 라고 하면 S1과 S2는 동일한 놈이다. 즉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한 놈을 동일한 놈으로 할당을 했느냐, 동일한 놈을 동일한 놈으로 할당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주소를 봐서 동일한 메모리 영역을 가리켰다. 요놈의 주소와 요놈의 주소가 같다. 그럼 결국에는 요놈과 요놈은 같은 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놈이라는 것을 굳이 할당할 필요 없겠죠. 나갑니다. 뭐라고? 스트링은 그 자신으로 현재 어사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사인먼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S 포인터를 지웁니다. S 포인터는 누구예요? this입니다. this는 S3입니다. S3에 있는 S 포인터 이거를 지워요. 지운다는 의미는 S3 내에 있는 S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영역을 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해제시키고 나서 this 포인터의 length, S3의 length를 어떤 값으로 집어넣느냐? right의 length, S1의 length로 할당을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크기를. 즉 S1에 있는 크기와 S3에 있는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카피가 이루어지는 거죠. 스트링 카피. 자, 이런 식으로 할당 오퍼레이터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캐스케이드 연산을 하기 위해서 리턴을 뭐 했냐? this의 디레퍼런스. this는 어딘가요? this는 S3입니다. S3의 주소. 그리고 디레퍼런스 했으니까 결국 여기서 리턴되는 것은 뭐냐? S3가 리턴이 됩니다. S3가 리턴이 된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할당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쓴다. 어사인먼트, 지금 이거 더하기 넣는 연산자입니다. 더하기 넣는 연산자. 그 경우는 S1 오퍼레이터 더하기 넣는 연산자. 그리고 S2 요 구문이 만들어집니다. 더하기 넣는 연산자 어디 있나 볼까요? 더하기 넣는 연산자 여기 있네요.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S1에 현재 있는 S 포인터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S2를 다 집어넣어라. 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요게 S 포인터 가리키는 것이 헬로우였다면, 그리고 S1에는 월드였다면 이 결과는 월드 헬로우가 되는 거죠.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 거야. 자, 그럴 경우에 여기 있는 S1에 있는 공간은 S2가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더 필요합니다. 만약 여기가 S1이 헬로우였다면, 그리고 S2가 월드였다면 결과는 헬로우 월드가 되겠죠. 자, 그런데 S1에 있는 크기는 이미 헬로우라는 크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럼 월드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S1의 공간을 늘리는 게 좋겠죠. 늘려야죠. 늘려야 헬로우 월드가 들어가겠죠. 자, 어떻게 늘리나 한번 볼까요? 우선 this 포인터의 length, 어딘가요? S1의 length입니다. S1의 length. 그러니까 지우고 S1의 length예요. right의 length, S2의 length. 자, hello 5글자, world 둘릿 5글자. 두 개를 합치면 5글자가 됩니다. 사이즈를 new length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new length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 공간을 하나를 만들어요. 임의의 공간, 즉 10간이 만들어지겠죠. 동적 메모리 할당이 11칸이 되겠네요. 왜? 널 캐릭터까지 들어가려면 11칸이 만들어집니다. 얘가 누가 가리키냐? S 포인터가 가리킵니다. 자, 스트링 카피를 해요. 뭘? SPTR을 어디에? 템프 PTR, 조금 전에 만든 이 템프 PTR 공간에 스트링 카피를 합니다.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this 포인터의 SPTR이 가리키는 것은 헬로우였어요. 그럼 앞에 헬로우가 11칸 중에 앞쪽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템프 포인터의 length. 템프 포인터는 어딘가요? 요 첫 번째 0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요 위치겠죠. 거기에 5칸을 진행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칸. 여기 뭐가 있을까요? 앞부분 67번째에서 카피된 헬로우라고 들어가고 마지막에 널 캐릭터가 들어간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널 캐릭터가 있는 이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나머지 부분들을 뭘로 카피를 하냐? 라이트 쪽에 있는 것, 월드를 카피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널 캐릭터는 W가 되겠죠. 그 다음에 O, R, L, D. 그리고 마지막엔 널 캐릭터. 스트링 카피는 마지막에 널 캐릭터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널 캐릭터가 들어갔었고, 여기서도 마지막에 널 캐릭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단계. 딜리트 해줘야 돼요. 뭘? SPTR. SPTR은 누군가요? 디스포인터의 SPTR입니다. 디스포인터의 SPTR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은 헬로우를 가리키고 있어요. 현재는. 자, 그 공간을 지우라는 겁니다. 헬로우가 써져 있던 공간을 지워라. 지웠어요. 70번째 줄에서. 그 다음 SPTR이 이제 누구를 가리키느냐? 템프PTR이 가리키는 위치. 즉 여기입니다. 여기를 SPTR이 가리키라는 겁니다. 요 위치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0번째 첨자. 요 부분을 가리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스포인트 SPTR은 아까 헬로우라는 문자열을 가리켰는데 그 SPTR은 이제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기 템프PTR이 가리켰던 메모리 공간. 이 위치를 얘가 가리키는 겁니다. 이 위치라는 건 뭐냐? 헬로 월드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널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총 11개의 메모리 공간이 갖고 있는 이 위치를 this 포인터의 SPTR이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this 포인터의 랭스는 뭐가 될까요? new length가 됩니다. new length 얼마요? new length. 여기서 계산된 것 11개. 11이 length가 11로 바뀌게 됩니다. this 포인터의 length가. 그리고 리턴이 뭐가 됐냐? this 포인터의 dereference. this 포인터는 누구? 여전히 S1. S1 객체가 리턴이 되는 겁니다. 자, 요 구문 매우 어렵지만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면은 지금까지 동적 메모리 할당 포인터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템프PTR. 없네요. 다 됐습니다. 그럼 동적 메모리 할당 이거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전체가 다 지워버린 상태에서 this 포인터, 즉 S1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우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얘를 이용해갖고 딜리트 했다. 즉 템프 PTR을 해버리게 되면은 현재 이 73번째 줄에서는 71번째 줄에는 SPTR도 얘를 가리키고 템프 PTR도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템프 PTR을 이용해갖고 딜리트 해줬다. 즉 이런 문장이 됐다. 그럼 얘가 통째로 날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SPTR은 71번째 줄 지나가 72번째 줄에서는 엄한 허공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허공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딜리트하면 안 되겠죠. 템프 PTR에 대해서 딜리트하면 안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자 45번째 줄. 사실 이 예제는 45번째 줄에 있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보세요. S1 G는 왼쪽에 있는 놈이다. 그리고 더하기 는 연산자. 거기에 뭐가 있냐? toU라는 게 있습니다. toU라는 게 있어. 이렇게 구문이 만들어져요. 자, 이 오퍼레이터를 가볼까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근데 아규먼트를 받는 놈이 누구야? 스트링 타입의 레퍼런스를 받아요. 근데 얘가 전달된 것은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을 얘로 넘길 수가 없게. 타입이 틀리죠. 얘는 문자열이에요. 캐릭터 포인터예요. 근데 얘는 스트링 타입이야. 못합니다.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컴파일러는 얘를 컨버전 할 수 있는 또는 캐스팅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캐스팅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있는지 살펴봐요. 자, 살펴보니까 컨버전 컨스트럭터가 있네요. 컨버전 컨스트럭터. 컨버전 컨스트럭터. 자, 요게 있는 걸 확인합니다. 컴파일러는. 그럼 이것을 이용해 바꿔요. 요금을 어떻게 바꾸느냐? 다음과 같이 바꿉니다. 다음과 같이. 뭐? 스트링 이름은 알 수 없어요. 컴파일러에서 만든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놈을 이렇게 해줍니다. 컴파일러가 정의한 이름으로 바꿔요. 컴파일러가 정의한 객체 이름으로 바꿉니다. 요 구문이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자, 이동 구문 뭔가요? 컨버전 컨스트럭터네요. 컨버전 컨스트럭터. 컨버전 컨스트럭터. 자, 그래서 요 내용부터 먼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toU라는 것을 포인터로 받아요. 포인터로 받아. 그리고 toU 포함해서 크기를 비교를 해서 크기를 할당을 합니다. 몇 글자인가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랭스는 7개가 됩니다. 어느 객체인가요? 물음표, 물음표. 컴파일러에서 만들어 놓은 템퍼러리 메모리 공간에 대한 랭스입니다. 템퍼러리 메모리 공간에 대한 객체 랭스. 템퍼러리 공간에 만들어 놓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객체의 랭스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카피를 해요. 그럼 이 안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뭘까요? 스트링 타입의 이름은 알 수 없는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요 결과는 뭐가 되느냐? 물음표, 물음표입니다. 그 물음표, 물음표 객체, 물음표, 물음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객체의 타입은 뭐냐? 스트링 타입입니다. 스트링 타입. 자, 그러면은 여기로 가볼까요? 스트링 타입이 됐어요. 스트링 타입 됐어.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수행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요 오퍼레이터 얘를 만들었습니다. G는 S1. 그러면 얘가 돼요. 그런데 이 오퍼레이터 찾아가 볼까요? 어딨나? 여기 있네요. 그런데 파라미터 타입은 스트링 타입이었어요. 얘는 문자열 타입. 그럼 여기서 바로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 요 형태로 바뀝니다. 물음표, 물음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객체를 얘가 만들어요. 객체를 얘가 만들어. 얘라는 것은 컴파일러가 객체 이름은 물음표, 물음표이면서 그 크기는 스트링 타입으로 만듭니다. 이 구문이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컨스트럭터가 뭘까요? 카피 컨스트럭터가 있습니다. 아니, 컨버전 컨스트럭터가 있습니다. 아규먼트는 문자열 타입. 아규먼트는 문자열 타입. 파라미터는 문자열 타입. 아규먼트도 문자열 타입.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게 먼저 작동이 된다. 작동이 된. 그 결과는 뭘까요? 스트링 타입의 물음표, 물음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물음표, 물음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객체. 타입은 스트링 타입.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게 스트링 타입. 일치하죠? 아규먼트도 스트링 타입. 파라미터도 스트링 타입에 대한 레퍼런스.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겠죠. 자, 45번째 줄에서는 얘를 더하기는 연산자를 바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컨버전 컨스트럭터가 작동이 되고 난 이후에 스트링 타입의 객체, 이름은 물음표, 물음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터를 수행을 한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요거 랭스,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S1 오퍼레이터 물음표, 물음표 0, 14가 수행이 됩니다. 그럼 해당되는 위치로 갑니다. 자, 어디 있나요? 이것들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이것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구문입니다. 인덱스 뭐였나요? 0. 인덱스 0. 랭스는 14가 넘어옵니다. 14. 자, 들어가 볼까요? 인덱스. 이건 사용자가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유효성 검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네가 인덱스로 잡은 부분이 음수값이 있을 경우 또는 인덱스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 랭스, 디스포인트의 랭스, 디스포인트의 이 S1이 갖고 있는 랭스, 만약에 헬로우였다면 5글자 5가 되겠죠. 5보다 큰 경우, 자, 헬로우라는 게 있는데 5보다 넓은 위치 7로 했다. 7이 시작점이다. 자, 전체 크기는 5개인데 시작점이 7이었다. 그런 의미면은 잘못 설정이 된 거죠.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값은 0에서
하나, 둘, 셋, 넷, 4개입니다. 0, 1, 2, 3, 4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6이나 7을 썼다. 잘못된 입력값입니다. length. 자, 시작점. 문자가 시작되는 위치. 그리고 거기서부터 총 문자의 개수. 총 문자의 개수인데 음수값이 들어왔다. 이것도 잘못 입력된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리턴을 해줍니다. 리턴을 해준다. 자, 이 부분에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리턴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스트링 타입. 이름은 알 수 없다. 그리고 리턴되는 요 구문은 R 밸류로 간다. 자, 이 타입. 자,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물음표, 요거. 자, 이거 뭔가요? 컨버전 컨스트럭터입니다. 컨버전 컨스트럭터. 자, 리턴되는 순간에 컨버전 컨스트럭터가 수행되고 리턴이 됩니다. 컨버전이 돼서 리턴이 된다. 컨버전 컨스트럭터가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 요 구문이 만들어진다. 요 구문은 이것과 동일하다. 이 구문은 뭐를 의미하느냐? 가운데 아규먼트는 문자열. 그리고 객체. 뭔가요? 요겁니다. 컨버전 컨스트럭터입니다. 컨버전 컨스트럭터. 자, 마지막 단계 리턴 되면서 컨버전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된다. 다음 length가 있습니다. length. 서브 length가 만약에 0이라면, 즉 여기에 현재 14가 입력됐지만 만약에 이 0이라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은 나머지 글자를 모두 출력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hello가 있었어요. hello. 그리고 인덱스가 0. 인덱스 0 하면 쉬우니까 1로 해봅시다. 1. 인덱스가 1. 서브 length 0. 했으면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ELLO가 리턴이 됩니다. ELLO. 0이라는 의미는 뽑아내야 될 글자의 총 개수가 0이라면은 0이라는 말은 나머지 글자 다 출력하라는 겁니다. 나머지 글자. 즉 1, 0이 인덱스가 1이고 서브 랭스가 0이다. 그러면은 ELLO가 리턴이 될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인덱스 더하기 서브 랭스가 랭스보다 크다. 즉 시작점과 시작점에서 시작점을 기준으로 몇 개의 글자를 가져와라 했는데 시작점 더하기 총 가져올 개수 더했는데 이 디스 포인터의 랭스가 갖고 있는 총 길이보다 더 크다라는 경우.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인덱스가 1입니다. 1이라고 하고 서브 랭스가 8이라고 했어요. 1 더하기 8, 9입니다. 9. 그런데 문자열의 개수는 몇 개? 5개. 자, 9와 8을 비교해서 더 크다. 즉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문자를 갖고 와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작점 기준으로 전체 길이에서 나머지 크기만큼 갖고 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서브 랭스가 0이다라는 것, 그리고 인덱스와 시작점과 시작 포인트와 총 가져올 글자 수를 합쳐서 보니까 랭스보다 크다. 가져올 곳이 더 작다. 더 작게, 더 크게 설정이 됐다. 가져올 곳만큼. 그럴 경우에는 끝까지만 갖고 와라. 즉 이 말의 뜻은 뭐냐? 전체 이런 경우는 5 빼기 인덱스 1 하면은 4글자만 갖고 오는 겁니다. 4글자. 그 외에는 랭스 크기 그대로 가져와라. 왜? 범위도 그 안에 있고 그리고 크기도 적당하기 때문에. 자, 이 두 개의 구문을 잘 보세요. 이것은 잘못된, 사용자가 잘못 입력한 것, 잘 모르고 입력한 것 경우에는 시작점, 시작 위치로부터 나머지 전체 글자를 갖고 와라. 나머지 전체 글자를 갖고 와라. 라는 거고. 그렇지 않을 거는 가져올 글자만큼 랭스, 렌에 집어넣으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자, 크기가 가져올 글자의 크기가 결정이 됐어요. 자, 가져올 크기가 결정이 됐다. 그럼 크기만큼 크기 하나 더 더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 템프 포인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크기를 만들어 놔요. 자, 이만큼 글씨를 갖고 올 거다. 그리고 포인터를 0번째 첨자에 넣어놨죠. 그 다음에 하는 게 string and copy예요. 자, 어디서 갖고 오느냐?
SPTR은 누구냐? S1입니다. S1. S1에 있는 첨자 오퍼레이터를 썼네요. 자, 이 부분에서도 또 첨자 오퍼레이터, 배열입니다. 포인터, 배열. 배열의 주소를 가져옵니다. 시작 포인트. 자, 그러면은 만약에 1이다 라고 했을 경우는 인덱스 SPTR 0, SPTR 1. 자, 이 위치로부터 문자를 가져올 겁니다. 어디로? 템프 PTR. 조금 전에 공간을 만들었죠. 그 위치로 가져오게 될 거예요.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개를 갖고 오고 마지막에는 널 캐릭터를 집어넣는다. 이 구문은 스트링 문자열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게 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라 했냐? 카피 컨스트럭터가 작동이 됐습니다. SPTR은 무슨 타입? SPTR 무슨 타입? 어디 있나요?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에요. 캐릭터 배열, 동적 메모리 할당 이 위치. 아까 이 메모리 공간을 만들었던 위치를 가리켰던 그 놈이에요. SPTR은. 템프 PTR은. 이 공간을 가리켰던 놈이에요. 그것을 가져와라. 카피 컨스트럭터가 작동이 됩니다. 캐릭터 포인터고 얘는 스트링 객체예요. 카피를 옵니다. 템프 PTR로 가져와요. 그 다음에 딜리트 합니다. 카피가 됐어요. 이 객체 안으로 카피가 됐어. 그 다음에 얘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겠죠. 카피가 된 이유기 때문에 원본은 해제를 해도 됩니다. 딜리트 해도 돼요. 원본은 딜리트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리턴을 합니다. 리턴. 뭘? 스트링 객체. 템프 스트링을 리턴을 합니다. 자, 이 구문도 한번 볼까요? 리턴 타입, 스트링 타입, 리턴되는 타입, 스트링 타입. 얘는 구문을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자, 스트링 타입. 이름은 알 수 없다. 리턴되는 타입의 리턴되는 값의 이름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얘는 누구냐? 리턴, 템프, 스트링입니다. 요 구문이 만들어져요. 요 구문은 뭐하고 똑같냐? 이것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카피 컨스트럭터네요. 카피 컨스트럭터. 여기서 한번 리턴 되면서 카피 컨스트럭터가 다시 한번 작동이 됩니다. 자, 이 코드 매우 어렵고 구조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코드들입니다. 자, 이걸 직접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 마냥 그런 순위에 이거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까지 알았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뭐 포인터나 그리고 뭐 문자 스트링 카피 이 부분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만들어 놓고 해제를 하느냐, 해제를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함께 이해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반드시 하도록 하세요. 이 부분도 보고, 요거는 뭐냐? 카피 컨스트럭터가 작동이 됩니다. 동적 할당을 했어요. 자, 다시 이걸 읽는 방법을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우선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합니다. new를 냈어요. new. 여기 있는 구문은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string.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s1으로 만들었다. 그것을 이놈의 주소를 물음표라는 위치의 주소를 s4ptr로 가리키라는 뜻입니다. 자, 우선 오른쪽에 있는 놈을 먼저 카피 컨스트럭터를 구동시킨다. 그 다음에 물음표 컴파일러에서 만들어진 객체 이름 물음표에 해당되는 주소를 s4ptr로 가리켜라 하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은 뭘까요?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입니다. 포인터가 가리키는 위치의 주소. 그게 디레퍼런스. 그럼 객체 이름이 되겠죠. 포인터가 가리키는 주소, 메모리의 주소. 거기에 디레퍼런스. 그러면 객체에 해당되는 거죠. 카피를 합니다. 카피. 여기서는 아마 똑같은 놈을 카피했기 때문에 카피할 때 유효성 검사에서 검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S4PTR 다 썼다 라고 한다면은 이 동적 메모리 할당했죠. 이 S포인터 해제시키고 싶다. 딜리트 해주면 됩니다. 딜리트 하면은 이 S4PTR에 대해서 디스트럭터가 구동이 됩니다. 디스트럭터가 구동이 돼. 자, 이런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첨자 오퍼레이터입니다. S1 이게 구동이 돼요. 자, L 밸류에 있습니다. L 밸류 쪽에 있어요. 첨자 오퍼레이터가.
따라서 리턴 되는 것은 여기서 나온 결과의 리턴은 레퍼런스가 됩니다. 레퍼런스 어디? S1 객체 내에 있는 S 포인터가 SPTR이 가리키는 곳의 주소. 그 주소에 0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데이터 영역.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잘 한번 새겨서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건 유효성 검사를 해서 유효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온 예입니다. 자, 지금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수행되고 있는지,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외워서 썼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코드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컴파일러가 동작되는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한번 예제 실습을 해보면서,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디버거를 써서 주요 지점에 브레이크를 두고 그 주요 지점 브레이크의 어느 부분에 걸치게 되는지, 어느 지점을 통과를 하는지 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코드들의 상당 부분의 많은 부분들을 브레이크를 걸어놔야 될 겁니다. 총 코드가 여기 있는 거 그냥 183줄까지 있는데 아마 한 50개는 브레이크를 둬야 될 거예요. 50개를 브레이크를 두고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지,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아주 좋은 코드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자, 컨버전 컨스트럭터 가장 먼저 구동된다. 그리고 해당되는 타입과 매치시키려고 해봅니다. 아까와 같이. 자, 이거 같은 경우 어디 있나요? 요거 45번째 줄. 요를 매치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컴파일러는 오퍼레이터 더하기 연산자. 내용은 to u. 매치시키려고 노력해요. 어디 있는 내용과? 자, 더하기는 연산자예요. 더하기는 연사. 더하기는 연산자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요 놈과 매치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컴파일러는. 요 타입과 이 파라미터의 타입과 이 아규멘트 타입을 매치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안 돼. 타입이 틀려. 그럼 얘를 매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컴파일러가 찾아요. 어떻게? 카피 컨스트럭터를 수행을 해서. 카피 컨스트럭터를 수행해서. 즉 스트링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요 놈의 카피 컨스트럭터를 생성해줍니다. 이렇게 해갖고 노력을 합니다. 컴파일러가 시도를 해요. 요 놈을 요 타입으로 바뀌려고. 즉 이 오퍼레이터에서 요구하는 스트링 타입으로 바꾸려고 컴파일러는 L을 씁니다. L을 써요. L을 쓰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게 있다. 컨버전 컨스트럭터가 있다. 라고 하면 컨버전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되고 그 결과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름, 물음표, 물음표. 그럼 물음표, 물음표와 여기 파라미터 쪽에 있는 타입과 일치됩니다. 스트링 타입으로. 그러면은 컴파일러는 이상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했는데 안 됐다. 물론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되겠죠. 자,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세요. 캐릭터 포인터로 전달돼서 이놈들을 컴파일러는 스트링 타입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컨버전 컨스트럭터가 구동이 된다 하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묵시적으로 변환한다. 자, 묵시적으로 변환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주게 되면 코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컨버전 컨스트럭터가 없다면은 조금 전에 받았던 요 타입과 동일한 놈을 컴파일러는 또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타입으로? 요렇게. 만약에 컨버전 컨스트럭터가 없다. 그럼 뭐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런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오버로딩 함수 형태로. 이런 형태로 하나를 더 정의를 해야 돼요. 코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여기 있는 코드 더하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새로운 오퍼레이터 더하기 넣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함수 형태로 또다시 정의를 해야 돼요. 어디에? 75번째 줄과 76번째 줄 사이에 이 오퍼레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즉 문자열을 전달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더하기 넣는 오퍼레이터를 하나를 더 만들어 놔야 합니다. 자, 그렇다 보면 코드가 더 길어지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코드가 길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 안에 있는 것을 묵시적으로 변환해 줄 수 있게끔, 즉 컨버전 컨스트럭터가 수행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코드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전에 멤버 펑션을 정의했다. 그럼 다시 했음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요겁니다. 요것들이 정의가 돼 있다면 이 정의된 것을 바탕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조물딱 해놓게 되면은 굳이 가까이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안 해놔도 그냥 기존에 있는 오퍼레이터를 다시 호출해도 쓸 수가 있다. 그럼 코드가 줄어들게 되겠죠. 코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게 데인저러스 널 캐릭터, 이거는 문자를 얘기를 하면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왜 널 캐릭터를 스트링 n 카피할 때 집어넣느냐 하는 부분 꼭 명심하세요.